2023년 부동산 관련해서 제일 큰 화두가 뭐냐? 영끌족이죠. 영끌족. 영끌족들이 비명 지르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궁지로 내몰린다라는 게 2022년 부동산 시장의 화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030들 벌어들이는 소득도 전 연령대에 걸쳐서 봤을 때 아주 많은 시기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한참 이제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은 무리들을 했습니다. 2030들이 어렸을 때부터 과외 선생님한테 과외 받고 또 누가 이렇게 알려주는 기출문제 풀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간 인생도 그 공식대로 그 문제 그 족보처럼 좀 이렇게 잘 따라가면은 좀 수월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말에 쏙 빠져가지고 혹은 가짜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니 주식 전문가니 하는 그놈들의 말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욕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이 너무 싫어서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싫어서 식당에 가서 음식표에 나와 있는 가격표를 안 보고 음식을 주문할 정도로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랬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마음 자체가 그런 생각 자체가 파멸로 몰고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주식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부모로부터 좋은 머리를 물려받아서 남들은 대여섯 시간 공부해야지 이해가 되는 걸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천재들처럼 말이죠. 그런 이들은 운이 좋거나 아니면 정말 재능이 있어서 하루 종일 농구만 하다가 한 1시간 공부했는데 수학을 100점 받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배도 아프기도 하죠. 지난해나 똑같이 하루 종일 주말 내내 농구했는데 나는 수학 점수 50점인데 쟤는 100점이다 이러면 비교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죠. 근데 뭘 생각해야 되냐. 내 머리는 나쁘고 나의 이해도는 좀 더디면 저 친구가 1시간 공부할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시간, 5시간 공부해야 됩니다. 어쩌면 4, 5시간 공부했는데도 1시간 공부한 저 친구보다 저의 수학 점수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월급이 200만원이고 저 사람 월급이 400만원이에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나보다 형편이 좋고 저축할 여력이 더 있고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산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죠. 근데 10년, 20년, 30년 긴 호흡에서 보면 월급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절약하고 아껴서 얼마나 자산을 잘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근데 그런 건 말고 그냥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야 하면서 비교질 해가지고 내가 더 지르는 거. 쟤도 주식 한 1억 한다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 1억을 벌었다던데 멍청한 쟤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이런 생각하면 이제 걸려드는 거죠. 연끌로 주변 친구들이 분양받아가지고 5억 벌었다 7억 벌었다 연끌해가지고 집 사가지고 그냥 올해만 오른 게 5억 올랐대 이런 얘기 듣고 흥분해가지고 미친듯이 돈 싸들고 들어가서 산 거죠. 언제요? 꼭지에. 제가 잘 아는 후배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남에 있는 8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5억을 대출받았어요. 대출 이자가 얼마일까? 좀 끔찍한 거죠. 그 친구는 애도 없어요. 출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하고 마이너스 대출하고 보험약관 대출하고 이자가 계속 올라가지고 출산을 미루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친구는 출산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버티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너무 심한 상황이니까. 양가 부모들이 정말 미친듯이 짜내가지고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 그렇게 쉽게 세상을 살아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30대 이하의 다중채무자 비율이 26%랍니다. 말 그대로 연끌한 거죠. 2012년에서 2014년에 헬푸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헬푸어. 나 헬푸어가 아니고 하우스푸어. 근데 이번에는요. 연끌푸어라고 얘기하더라고. 연끌푸어. 이제 젊은 층들이 직격탄 맞는 거죠. 금리가 이제 오르고 집값은 내려가고 이 사진 꼴인 거죠. 이자가 올라가니까 부담은 커지고
집값 내려가니까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까는 나중에는 일부 원금 상환 요구하면 원금 상환 요구하는 대로 대응 못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그러면 너 대출 이자 더 내놔.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아쉬우면 치사하다 싶으면 갚아. 그러면 이제 연끌하는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연끌했다라는 건 모든 힘을 다 모아가지고 다 빚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고 은행들이 일부러 젊은 층들에게 빚을 내줬고 이제 감당 못하니까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무기 삼아가지고 이자를 더 뜯어내는 거죠. 가상금리 물리는 거죠. 인터넷 은행들, 카카오뱅크 혹은 K뱅크 이런 데서 중신용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왕창 해주고 있죠. 왜겠습니까? 잡아야죠. 그렇게 다리 걸어가지고 빚지게 만들고 돈 더 쓰라고 요구한 다음에 나중에는요. 그냥 왕창 이자 올려가지고 더 뜯어내는 거죠. 지금은 대출이 중단되고 있어서 대출 받기만 해도 다행이다. 사채 이자라도 내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나마 지금은 다행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인 거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면 좀 황당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확실한 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많이 어렵구나라는 거죠. 겁난다라는 거죠. 지난 10여 년 동안 집값이 계속 올랐고요. 최근 몇 년 동안 연끌족들이 연끌해가지고 빚을 무지하게 많이 냈어요. 그래야 되는 것처럼 많이 몰아갔죠, 분위기들을. 이제 유튜버들,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놈들, 상당수는 사기꾼이고 쓰레기들이고 악마들이고 양아치들이죠. 젊은 청년들 대상을 해가지고 자기들 인기팔이하고 돈벌이로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홍춘욱이라고 하는 놈을 되게 싫어하는데요. 왜 싫어하냐? 말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말장난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빠송도 싫어하고요. 월천대사라고 하는 놈도 싫어하고 싫어하는 놈들이 꽤 많습니다. 그 놈들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군기로 내몰았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그냥 그런 이들을 다 썰어가 버렸으면 좋겠다. 지옥으로 내몰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양아치들 쓰레기들이 많아서 그런 이들이 그냥 활개 쉬고 떵떵거리면서 인기파리하면서 사는 꼴을 보기가 싫습니다. 그들에게 지옥이 선물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놈들 때문에 연끌족들이 비명 속에 살고 있고 죽을 때까지 빚에 굴려서 못 벗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주담대가 50년짜리도 생기고 60년짜리도 생길 것 같습니다. 내가 빚내서 자식 때까지 대출을 갚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빚을 무서워하고 함부로 빚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